네, 최근에 IM 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정부가 결국에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설 연휴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확진자 305명, 이틀 연속 300명대지만 그래도 휴일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검사 수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그 300명, 400명대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그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주말이라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30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1, 2, 3차 유행을 거치면서 소위 출발점, 그 바탕이 되는 환자 수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300명대 이하로 떨어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300명대에서는 그 최저선으로 지금 거의 돼 있다 그런 느낌이신가 보죠? 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더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린다고 해도 국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떨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다고 확신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IM 선교회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IM 선교회는 지금 어떻게 확산세가 더 많이 번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잡혔습니까? 일단은 전국에 워낙 여러 개 시설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컸던 것은 대전의 IEM 국제학교 그리고 이제 광주의 TCS 국제학교 이 두 군데였죠. 두 군데 합쳐서 300명 이상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광주에서는 TCS와 관련해서 또 광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인 한 1000명 수준의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감염이 전파가 돼서 지금 N차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을 거치면서 그 외에 IM 선교회 관련 다른 시설에서는 아직 집단 감염이 없어요. 이대로 좀 잦아들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큰 거고 하필이면 이제 이 1월 31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 이전에 이 IM 선교회 관련 문제가 크게 터지면서 어쩌면 이제 거리두기 완화를 오히려 억제하는데 나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고, 그때 정말 그 선교회 간판 향해서 계란 던진 자영업자분이 도대체 방역 수칙은 자영업자만 지킵니까? 이 절규를 우리가 좀 같이 공유해야 돼요. 종교 집회나 사실은 자영업이나 식당이나 교회나 뭐 아니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두 다 지금 그 어떤 특성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접촉하면 감염되는 거니까 접촉을 우리가 좀 끊자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이제 일부 이제 개신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배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공동체 전체가 다시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거든요. 방역 당국도 걱정이 되죠. 우선은 이 지난주 한 주 기간으로 봤을 때 일일 평균 확진자가 418명이다. 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우려로 작용했고요. 또 하나는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이게 한때는 0.79까지 떨어지면서 시간이 흐르면은 완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을 넘기도 했고 0.95까지 되면서 이게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 원래는 이제 지난 금요일에 발표 예정이었다가 어제 일요일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고심인데 말씀드린 대로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대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억제하지 않으면 설 명절까지 더 이제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방역 당국에 작용한 것 같고요. 아까 김인 교수님이 이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민들에게도 피로감이 너무 오래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설 명절을 또 하나의 발화점으로 이게 또 이제 4차 유행으로 그냥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따뜻한 날씨로 풀릴 때까지는 우리가 설 명절까지를 한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2주씩 연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정세균 총리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보면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만약에 별다른 조짐이 없으면 일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받는 부분들은 완화할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주말 효과 때문인지 어쨌든 300명대인 건 다행인데 내일 이후 나타나는 주중 효과
한번 좀 300명대 아래로 계속 좀 떨어져 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그러게요. 예, 예. 현재 방역 당국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IM 선교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확진자와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격리하고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대부분 지금 검사를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가 대부분 검사를 받고 격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제 누락된 접촉자에 의해서 또 다른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길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IM 선교회와 관련해서 지금 특히 광주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 광주의 교회 대면 예배를 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광주는 또다시 이제 비상 상황입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IM 선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지금 이 수도권은 이 예배를 포함해서 종교 집회는 10%만 대면이 가능하고 다 비대면으로 돌려야 되고요. 지금 비수도권은 20%만 이제 대면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각 교회, 뭐 사찰, 성당 다 엄격하게 이제 통제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광주는 모두 다 비대면, 100% 비대면이니까 당분간 오프라인 종교 집회는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N차 감염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광주에서는 또 성인 오락실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56개 정도 되는 성인 오락실을 집합금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지금 교차될 수 있는 불안한 요인이 하나는 종교, 하나는 비인가 교육시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 오락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당분간은 상당히 좀 억제하는 분위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대학병원들, 한양대병원,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왔고, 그리고 보라매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동 하나를 격리 조치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대학병원들이 이제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다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단 감염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무증상 잠복기가 있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게 그 대형 병원에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빨리 이제 조기에 그 환자를 발견해내서 감염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고, 그 범위가 좀 클 때는 코호트 격리 같은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방역 수칙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의료진도 있고요. 확산할 가능성은 다른 집단보다는 좀 더 덜할까요? 방역 조치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밀집되어 있는 환경, 또 고령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또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 총무관님, 그 서울역에 노숙인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됐는데 이분들이 또 그 검사에 응하지 않고 막 피해 다니시나 그런 상황인가 보죠? 이게 제일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노숙인의 경우에는 이 딱 특성이 거주지와 신원이 명백하게 파악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냥 어찌 보면 그 지역별로 무료 급식을 하신다든가 또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특정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그분이 뭐 접촉한 과정이라든가 어떤 이제 어울렸던 분들을 쭉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역학조사 자체가 불응하면 추격하다가 시간을 계속 실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IM 선교회도 나중에 사과하고 김은 교수님 말씀처럼 전수검사에 응하고 여러 시설들이 응해서 그나마 지금 통제 상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건 다행인데 초발 확진자가 일단 최소한 지난달 12일에 나왔는데 24일에 처음으로 확진이 돼서 IM 선교회, IEM 뭐 대전에 있는 이제 국제학교,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있는 TCS 국제학교가 상당히 뒤늦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 3차 대유행 과정에서 비협조 때문에 N차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11월, 12월에 또 한 번 언급을 드리지만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것도 2,800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였다 흩어졌는데
문제는 이 검사에 불응했잖아요. 예. 그 한 달여 만에 다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놓친 시간 동안에 이분들은 지역사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접촉을 다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론가의 전파 가능성을 유실하고 있다. 네. 이게 네. 이제 우리가 그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역학조사인데 네. 선제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좋았는데 이게 뭐 한 주 늦어져도 그만큼 N차 감염, 한 달이 늦어졌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리무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역학조사에 응해줘야 되는데 이 노숙자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가 그게 쉽지 않은 이제 사회적인 예. 언더그라운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 뉴스를 보신다면 빠르게 좀 전수검사와 역학조사에 응해 주시는 게 예. 차단할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난 한 주간 수치로도 저희가 따져보면 앞서 평론가께서 언급을 해주신 일평균 환자 수도 그렇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꽤나 늘어난 모습이어서요. 네. 우려되는 지점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 IM 선교회발 감염의 숫자를 드러내면 네. 지난주의 확진자 수와 지지난주의 확진자 수가 거의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약화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기보다는 IM 선교회발 감염이 돌발 변수로 전체 확진자 수를 늘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아마 이번 주에 이 300명대 후반 또는 400명대 초반의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예. 그 IM 선교회발 확진자가 돌발 변수로 재생산 지수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번에 어제 정부가 발표한 2주간의 설 연휴까지는 현 단계를 유지하겠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9시까지의 영업 시간 제한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네.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너무 좀 보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확진자 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효과가 아니고 예. 이전 2.5단계 수도권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확진자 수를 보면 방역 당국의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보고 좀 조치를 좀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한에 있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좀 변화가 좀 있긴 있죠. 네네, 일단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도권 2.5, 이 비수도권 2,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요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네. 안에서 우선 영화관, 공연장은 조금 한숨이 이제 트였어요. 뭐냐면 이 그동안 일단 한 자리를 다 떼고 앉았는데 네네. 동행인, 동반자의 경우에는 나란히 앉을 수 있게 예. 그리고 뭐 서로 난 모르는 관계의 경우에는 이제 한 자리를 띄워놓게 그러니까 조금은 유연성이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럴 거면 왜 같이 가서 무슨 의미가 있냐 네네. 이랬었는데요. 아니에요. 공연을 보는 의미는 있죠. 아, 근데 예, 뭐꼭 같이- 붙어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 네네. 사실은 어떤 커플들은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예,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예. 그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상적인 관습에는 좀 네. 우리가 낯선 풍경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풀린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실내 체육 시설, 예,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 예.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샤워장 이용이 금지였는데 네네. 다만 이제 샤워장에서 좁은 샤워장은 많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한 칸을 띄고서 예. 이제 씻을 수는 있게. 그러니까 조금 헬스 시설들에 이제 이게 풀려야 되는데 헬스장 운영주들의 제일 큰 바람은 영업 금지 시간 네. 9시 이후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바람인데 그건 쉽지 않고요. 현재로서는 뭐 한 그런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약간 또 형평성 논란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스키장의 경우에는 밤 9시 이후에도 더 조금 더 개장이 연장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발휘가 됐는데 그럼 다른 업종들은 또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스키장은 초기에 사실 겨울철만 운영을 하는 특성. 그런데 초기에 개장하자마자 스키장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됐다가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열 수 있게 해줬는데 9시까지였다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의 조절이 계속 좀 이제 유동적이어서 스키장도 제대로 영업하기는 어렵다라는 하소연과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이 특성들을 감안한 이 유연성 완화 조치들은 있는데 이게 이번 주에 좀 잘 잡혀서 설명절 앞두고 조금 더 풀렸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